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박종호의 스팟 오늘 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언제 공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시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또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금요일날 뵙다가 오늘 또 목요일에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헌재 지금 어떻게 선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쯤이면 예. 우리가 내일 헌재에서 선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후에 전망을 했어야 되려고 그걸 생각하고 목요일날 지금 방송 잡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예.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이 예. 법률가들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아. 심각할 때가 없죠. 정말 그야말로 방송용 용어는 아니지만은 예. 참 미치겠습니다. 예, 미치겠어요. 정말 이 내란성 불면증이 다시 도지신 분들도 많고 예. 우울증, 불안감 뭐 아, 이제 슬슬 그런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저 네. 다시 도망갈 준비해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지금 이 그러니까요. 시점이 되니까. 속이 그만큼 타들어가시는데 예.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부터 현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고 네. 정의는 겨우겨우 승리한다. 겨우겨우가 우리는 지금 겨우겨우 단계에 있지만 겨우. 승리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예. 이러니까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들 하는 것처럼 다 때려부시고 뭐 폭동을 일으킬 수 그렇죠.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제 헌재의 결정을 예. 선고 기일 잡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 위안이 되실 만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감사원장이나 뭐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기각돼서 좀 그것도 좀 화딱지가 나실 텐데 그렇죠. 예. 전부 다 이제 전원 일치로 그걸 기각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도 그렇고 네. 뭔가 이제 자기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되는 경우에 이제 선고를 해왔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도 네. 8대0 파면의 결론은 거의 흔들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예. 날짜. 헌재가 사실은 날짜를 뭐가 이렇게 이제 이만큼 다 평의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평결해가지고 정합시다. 네. 이렇게 딱딱 어떤 그 규정대로 내지는 그 뭐 날짜 계산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선고했을 때 생길 파장이나 그로 인해서 생길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거라서 그걸 생각한다면 금요일 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금요일. 예. 그동안도 금요일에 선고를 해왔고 그래서 금요일을 저희가 3월 7일도 그렇고 3월 14일도 그렇고 계속 주목을 해왔는데 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3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6시에 퇴근을 하겠죠? 예, 그렇죠.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예, 헌재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저는 뭐 지금이라도 예. 뭐 지금 내일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지금 아직도 내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는데 아주 빨리 해야지 뭐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의원님처럼 국회의원도 지내고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를 만나고 있는 우리 이제 평론가들 포함해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불안감의 이유는 상식적이거나 법리적인 예측이 지금 이게 맞질 않으니까 막무가내로 막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예. 가지로 지금 검찰이 뭐 즉시항고 못한다라고 오늘 또 우기고 나오는 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또 어거지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 이제 검찰이 분탕질을 치고 어거지를 쓰니까 최상목이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도 네.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잠깐 까먹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기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은 같은 맛시 중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고요. 이 사람은 무슨 뭐 여야 합의 문제도 아니고 청문회도 다 끝났고 네. 거기야말로 그냥 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거기만 임명하는데 더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마용주까지 붙잡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최상목. 이게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슨 최상목 대행. 한덕수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그런 지금 얘기도 그게 지금 위헌 행위의 변명이 됩니까?
어디에 언제 돌아갑니까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기약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약이 헌재가 없는 거고. 늦어지는 이유를 굳이 네. 생각을 해보자면 그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가 했던 일,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윤의 파면은 파면이고 한덕수 파면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네. 이걸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임명 안 하고 버팅기는 문제를 예.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 그래요. 한덕수하고 윤석열을 한꺼번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 문제도 풀어내고 예. 이 파면 이후에 이 전국을 또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까지 염두에 그러니까 두고 있다? 지금 그 한덕수 탄핵 사유에도 예. 별다른 이유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게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위헌이라고 이미 헌재가 결정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위헌이긴 한데 네. 뭐 중대한 건 아니라서 당신은 그냥 이래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헌재 그것도 스스로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약간 논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윤석열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그렇네요.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예. 이게 참 간단한 거고 네, 그렇죠. 그 5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라도 중대하게 이제 어겼으면 당연히 탄핵인데 네.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건 다 탄핵 사유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리인과 윤석열과 예. 바깥에 있는 극우 시위 세력과의 그 팀플레이가 정말로 팀킬로 다 불리한 일만 막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는 일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문제보다는 저는 한덕수 문제 때문에 날짜를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덕수는 지금 처음에는 뭐 한덕수 먼저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오. 이제 날짜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취지로 예. 좀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좀 설명을 안정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오늘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제가 여러분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그래요? 되는 설득력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 말씀을 최강욱 다행입니다. 해주셨어요. 역시 오늘 나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저도 맨날 잠 못 자고 이 생각만 해요. 이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또 저기를 할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드래곤님이 이 줄기각이 뭐냐? 헌재도 오염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이런 예. 결정한 거, 이거 판사가 이렇게 오염된 거 아니야?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도 오염돼 가지고 다른 판사 하는 거 아니야? 5대3 기각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여러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에 일관된 그 동안의 어떤 결정 태도를 다 지금 엎었을 뿐만 아니라 네. 명문 규정, 뭐 법원의 실무 제요, 주석서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렇죠. 독자적인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해맑은 목소리로 뭐 공론의 장에 한번 제가 논제를 던진 겁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오염됐다고 하기에는 이번 이제 특히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그걸 부분은 보고 또 이제 그거는 그 검찰이 또 장난질을 친 게 있죠. 그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네. 부실 수사의 흔적에 대해서 헌재가 낱낱이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을 했어요. 네. 김건희가 주범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세 조작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한 점이 보인다. 네. 이게 지금 오늘 결정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네. 이 검사들이 왜 그거를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라서 네. 검사 탄핵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열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원이 좀 더 문제죠. 근데 감사원. 감사원의 경우에도 그 최재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각과 관련해서 이 내부 자료 같은 게 확인이 안 되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그 증거에 의해서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파면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이게 그 판사들의 한계가 그런 게 있거든요.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민사 재판이다 보니까. 네. 민사 재판의 법리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게 노동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잖아요. 양당사자 간의 대등한 합의.
근데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라서 노동법 체계가 별개의 사회보장법 형태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자본주의 일반의 계약법 법리를 들이대니까 노동 판례가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노동법원을 특수법원으로 따로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법원으로 아하. 특허법원처럼. 예. 근데 그거와 함께 얘기되던 게 행정법원이고요. 행정법원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하는 거를 행정법원에서 행정재판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탄핵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징계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이라 탄핵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그 정부 수반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언유법 사실이 밝혀지면 네. 탄핵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뭐 이런 예, 식으로 하지 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 특히 이제 법조인을 판사를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뭔가 협소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장난질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서 잘못한 걸로 탄핵 소추가 되면 그 관련된 수사 기록을 헌재에다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를 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식별을 했으니까 이거면 이제 의원들이 개정안도 좀 내시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좀 뭐 이 절차적으로 바랍니다.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예. 법비들의 장난질 때문에 법을 재개정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도 많아지기는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헌재가 뭐 기각 결정은 내렸지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만장일치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 결정도 예.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거 의원님의 하나. 지적. 예.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헌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탄핵 소추권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또 예. 명확하게 그것도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거는 아니다. 네. 그건 법대로 한 것이다라는 거라서 그게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와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크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네. 이렇게 이제 기각을 하니까 국힘이 헌재가 역시 제대로 판결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도 헌재 입장에서는 나름 고심해가지고 이걸 앞에 한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예. 자, 지금 며칠 상관으로 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잘했다 그러고 네. 윤석열은 또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을 볼 때는 이게 뭐야? 예. 만장일치 났는데 이것도 만장일치, 이것도 만장일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헌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예. 뭐 헌재 때려부시러 갑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국힘하고는 반대된 태도인 거니까 그 그런 부분. 점도, 그런 점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조금 그 울분을 가라앉히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이 내일 탄핵 선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 가능성을 모두 다 닫아놓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놓지 않고 있고요. 예. 예. 아니 극단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판결하고서 바로 오후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헌재가 예. 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 있다. 그리고 그동안 2, 3일 전에 공지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에 비상식적이고 워낙에 맞아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공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예. 있고. 그리고 이걸 18일 날 지금 박성재 변론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7일도 네. 지금 그렇게 좋은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을 파면하고 나면 네. 18일 날 변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헌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네. 그 일정 자체가 다 어그러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래저래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자, 일단은 14일, 17일 하지만 17일보다 오히려 14일이 더 나은 날짜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걸 14일 놓치면은 더 이제 늦춰져 가지고 다음 또 금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중 후반 이렇게 예.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8명의 재판관. 예. 지금 저쪽에서는 마은혁 임명이 안 돼서 5대3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뭐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석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장일치 역시 8대0 그럼요. 말고는 뭐 없다. 희망회로를 길이? 돌리는 거고. 예.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 제 말이 정 믿어지지 않으시면 저 최재형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방송에서 뭐 여러 그랬는데. 얘기했던 거. 예.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면 또
진짜 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걸 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하기가 어려운.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네. 네, 너무너무 어려운 논리를 해내야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이 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 자기는 기각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게 그냥 두 사람이 기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박혀가지고 이게 세세년 남는 판결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법조인들의 그 이상한 명예욕과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상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노토리어스한 네임으로 계속 남겨두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기현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지규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예. 법원이 무슨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이러면서 오염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하시던데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어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부터 좀 그 생각은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됐다는 친구들 중에 네.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부터 이제 그런 특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혼자서 일종의 독자적 소수서를 개발해내.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지금 법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 거야. 네. 근데 아주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미시적인 그 관찰에 강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규현 부장이 저지른 일을 보면서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망해할까 스스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안 네.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아마 예. 내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 음. 나 하나의 위력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영웅주의, 나만 이런 거를 찾아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누구도 그동안에 피고인의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주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법 체계 안에서 그걸 해석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넘어가 버렸으니까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하지 않고 이 파장이 불러오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이, 그러니까 판사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방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가서 박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다면은 직권으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건 실력도 없고 뭔가 생각도 굉장히 특이하고 네. 아주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친구가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요. 뭐 그런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들이 오염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데 네. 뭐 일단은 뭐 윤석열 쪽에서는 오늘도 뭐 입장을 내 가지고 뭐 천대엽 대법관도 뭐 비판을 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재개 신청은 또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도 지금 저기 소굴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뭔가 자극을 하지 말고 자기들도 로키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본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나 논리가 완벽하니까 헌재가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자기들 자신 있으면. 그렇겠죠. 네.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해야죠. 빨리 대통령이 예, 복귀해가지고 복귀, 예. 국가를 정상화시키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 자신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저 나쁜 내란 우두머리를 빨리 파면해서 나라를 정상화시켜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층위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말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돌아가서 자기 변론한 거 다 돌려보고 네. 이불킥도 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낮게 엎드려서 예. 야 우리 한 편 아니야, 같은 편 아니야. 이거 좀 기각해야 돼. 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일각에서는 이게 내용적으로는 워낙에 탄핵 사유가 워낙에 명백하기 때문에 예. 절차적인 것들을 뭐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것 좀 뒤집으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내란죄 그렇죠. 이 부분 계속 윤석열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또 변수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그 관측도 걱정을 있어요. 예. 하시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래 수법이 있는데 네.
실체에 관해서 도저히 이걸 엎을 자신이 없으면 절차를 뒤집어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윤석열이가 징계받은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심준보 부장판사인데 그 수법을 썼죠.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엎어버렸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 절차의 흠결을 예를 들어서 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뭐 국회 의결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그 별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럴 여지도 없었었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고 그 청문회까지 거쳐가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고요. 그리고 네. 내란죄를 제외한 걸 가지고 뭐 저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헌재 판례로 확립돼 있는 거라서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 박근혜 때도 사실은 그랬고 예.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권성동 그렇죠. 원내대표고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직위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직위원 같은 생각을 하기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헌법재판관으로 돼 있고 자기 이름을 계속 박아야 되면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요. 이제는 선고 날짜가 언제냐, 선고가 언제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출발했네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도보 행진을 합니다. 어제보다 옷차림들이 많이 가벼워졌네. 예. 날씨도 날씨고 오늘 따뜻해요. 예. 예, 따뜻한 상황이고 미세먼지 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 혁신당은 오늘 일부 네. 의원들 삼보일배를 하시던데. 삼보일배 예. 하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 생고생 시킵니다 정말로.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예. 삭발한 분들도 있고 예.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또 이제 만약에 내일 결론이 안 나오게 된다면 주말까지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글쎄요 이런 혼란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내일 꼭 선고해 주길 내일 바랍니다. 꼭 선고해주길 바라고 아직도 이제 선고 기일 잡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2분 퇴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이 출근길에는 뭐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고 이거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또 확인했습니다. 예. 어제 천대엽 대법관이 국회 나와서 얘기할 때는 대법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거 대검에서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죠. 대검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검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법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차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심우정이가 살기 위해서 버팅기는 걸로밖에 지금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내란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본인은 청명보다는 한식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딱합니다. 딱해.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의 딱하다. 스타일을 볼 때 예. 지가 주도해가지고 뭐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 다 꾸며가지고 진행시킬 정도의 배짱은 없는 친구인데 이제 김주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김주현 뭘로 민정수석. 보나, 김주현, 박성재 그다음에 네. 본인이 저질렀던 그 계엄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것도 주간조선의 보도로 드러난 게 또 네.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포렌식 담당하는 부서들이 네. 선관위 서버를 놓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대검 과학수사부하고 예. 저 방첩사하고 국정원하고 국정원하고. 다 그 하필이면 포렌식 책임자들이끼리 연락을 했잖아요. 과학 예, 수사부. 그러고서 지들끼리 과학 많은 대응자. 사이라서 걱정해서 그랬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실명까지 나오고 했는데 예. 네, 그 방첩사 대령이 검찰의 과학수사부장을 아는 사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대검과 그러니까 예. 이 검찰과 이 내란 세력 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예. 검찰, 특히 이제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들, 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란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 그거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지인 논리를 어떻게 극복을 못 해가지고 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하나만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이것만 즉시항고하지 않고 네. 다른 거는 다 그냥 날짜로 세고 그냥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석방을 했으니까 즉시항고 안 한다는 뜻이다. 이게 아니고 네. 법과 규정에 따르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그게 내일까지도 지금 아직 시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그 뭐 우리 저 서지영 검사나 또 우리 차성환 교수나 네. 전직 이제 판사 검사들이 가서 이걸 릴레이로 하고 있던데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네. 어저께 법원 행정처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급심에서 고쳐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걸로 읽히거든요. 그렇게 읽히죠.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통상의 방식으로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거는 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저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검찰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법원은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공수처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데는 공수처밖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실무정의의 이상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네. 공수처가 좀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 청구해서 이거 이제 구속 취소가 되는 사유, 날, 시간 뭐 이 얘기까지 하면서 참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세상에 이 소송법은 말입니다. 예. 법대를 다닐 때도 나중에 저기 학년이 올라갔을 때 배우는 거고 그 소송법 시험을 보는 거는 옛날에 사법시험 때도 2차 시험이었어요. 1차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인들은 그걸 아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법률가들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얘기인 건데 세상에 소송법 공부까지 하셔야 되니 이놈의 나라가 법비들 때문에 진짜 아유 국민들이 참 정말 정말 그야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만주 변호사 얘기 하듯이 이게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그렇죠. 사례를 보다 보니까 예. 우리 전 국민이 변호사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하시다가 막 헷갈리시기도 하고 예. 그거 헷갈려가지고 더 속 터져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빨리 참 정리가 답답한 돼야죠. 상황이고. 자 지금 국회 앞에 국회의사당 앞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국회 밖으로 나와서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민주당 아유, 의원들의 많이들 하시는 예, 분들도. 오늘 보좌진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행진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걷고 외치고. 네, 그럼요. 건강도 챙기면서 네. 또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국민들께 또 지금 뭐 헌법재판소도 보고 있겠죠. 예, 그럼요. 다 이제 보고 계실 겁니다. 이 국민들 의지를 보고 있는 생각보다 것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저런 거. 예. 이 고위직 어떤 법률가로서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네. 본인의 평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 먹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의 이 목소리, 의지, 응원봉, 빛의 혁명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럼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명태균, 김영선이 구속 취소 청구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네, 가만히 아니 안 왜 우리는 왜 뭐 저기 하는 거야? 윤석열이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데 그리고 전국에 지금 갇혀 있는 모든 범죄자들보다도 네. 최고 악질 범죄가 윤석열이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죠. 제일 위에 내란 있는. 우두머리죄가 가장 위에 있는 범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는 내란 목적 살인 교사 혐의 부분까지도 네.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돼 특검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가장 흉악범이 지금 가장 편안한 장소에 가서 네. 가장 방자한 자세로 술을 처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gat혀 있는 분들은 정말 저희보다 훨씬 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옥바라지 카페에서도 막 예. 난리가 났고 김영선 쪽에서는 이 윤석열 풀려나는 거 보고 윤석열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하면서 예. 구속 취소 청구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가 친척이 누구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 지금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시간 헤아려서 다 해야죠. 그럼 진짜 할 말 없네요. 대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나면은 네. 그 관련된 검사 판사들에 대한 그 불법 감금 고발 저기를 해야 돼요. 고발 운동을 조직해야 돼요. 고발 지네는- 운동까지. 예. 아니 불법 감금이잖아요. 자인한 거 그렇죠. 아니야.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네. 검사들은 불법 감금으로 다 처벌해야 아.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지금 심우정 사퇴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부 뭐 이게 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생각이 있으면 지금 특수본에 있는 그냥 함께 소속돼 있는 검사 그냥 즉시항고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예.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들은 다 한통속이다. 예,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다. 자, 이 특수본도 특수본이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 프로스의 글이 몇 개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아니 윤석열 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때랑 그럼요. 지금 비교해 보면은 이거 지금 나라의 법치주의 흔들고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예, 예. 조용해요. 사실 정말 이 어제 정도면. 오늘 일이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구속된 사건이 있고 그거와 네.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풀었다라고 하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쥐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원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할 놈들이에요 이거. 무슨 뭐 평검사 회의를 네. 하네 어쩌네 하면서 네. 뭐 법원이 뭐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네 뭐 악을 쓸 텐데 네.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이게 정말 편향된 정치 집단인지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고 예.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지들은 이걸 완전히 끝났다 진짜로 완전히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까지 심우정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심우정이 이제 회의를 네. 해가지고 이 구속 그 만료 날에 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질질 끌었던 모습. 네. 또 이제 바로 직연 판사 여기에 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바로 해버리고 네. 이걸 보면은 미리 좀 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계엄 이제 다음 날 네. 안가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모였던 네 사람 네. 다 법조인들, 네, 검사들이었는데 거기에 좀 눈길이 갑니다. 글쎄 거기서 어떤 얘기가 좀 나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추측들도 많이 하시고 뭐 등이 그렇게 의심하실 만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김주현 같은 사람이 껴있는 이유가 네. 이런 어떤 윤석열이 법망을 피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계엄 다음 날 바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윤석열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네. 그때는 뭐 체포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체포도 되기 전인데 그건 아니지만 그때는 체포를 방해할 궁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물밑에서 뭔가의 이 전략을 짜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네. 시간이나 그런 모임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또 예, 우리가 예.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이 시간 나를 시간으로 바꾸는 그걸 판단받아 보는 이게 받아들이시는 또 검찰도 마치 기다렸던시 이걸 즉시항고를 안 하는 모습.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상상을 안가에 못할 것 모인 같아요. 4명 중에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김주현하고 이완규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책까지 쓰고 네.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도 검사 판사로 일할 때 단 예. 한 번도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저도 나름 법조 경력이 30년인데 네.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그걸 변호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쉽지가 않다니까 그거 확 시간 확인하려면 정말 이 시간 계산하려면 진짜 이제 구속 기간도 이제 240시간으로 예. 하고 240시간이 연장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써놔야 앞으로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예. 그 내부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시간을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집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 그걸 공개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쥐들끼리 그렇죠. 시간 그렇게 적어버리면 되거든. 그렇네요. 네. 그 누가 옆에다가 맞는지 보고 이렇게 아닌지. 초시계로 감시 이걸 카메라를 달아놓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그렇네. 그러니까 그래서 봐줘야 될 사람한테는 네. 이걸 이렇게 벌려버리고 안 그런 사람은 고쳐가지고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고 조작도 가능한 우려. 예, 윤석열 뭐 대리인단이 이걸 이제 주장해서 이기현 판사는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게 윤석열 이제 변호인단이 그 딱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로 짜가지고 그런 것인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네. 예,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는데 네. 실무를 경험한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아.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얘기가 있었으면 그렇죠. 지적을 하고. 그때 이미 예.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다 했을 했겠죠. 거고, 예. 이 문제를 이거 신경 위험하다. 쓰인다. 예. 그리고 뭐 조심해야 심우정이가 된다 이렇게. 뭐 회의 안에 어쩌냐고 시간 끌 때도 야 그거를 지금
구속기간 연장이 불어댔으면은 바로 기소해야지. 네.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야 시간 가는데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맞아. 이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심우정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이거 시간 이렇게 끌면 어떻게 큰일 나 막 이런 예, 것도 예. 안 하고 얘기. 예, 그때도 뭐 충분히 여유 있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다 했었는데. 그럼 두고 참 기발한 신박한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그렇게 한번 저질렀으면 그 다음 논리라도 일관돼야지. 지가 그날 한 말 자체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이 다르니 뭐 어떡하냐고요. 윤석열 뭐 원포인트 석방을 위한 그런 검찰을 지금 제물로 내주고 네. 검찰 문을 닫으면서 윤석열 풀어주는 그런 느낌도 이게 듭니다. 대한민국 그 출세지향적인 이 예. 학벌주의 사회의 폐해고 고시제도의 폐해고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네. 드렁큰 비아님께서 박근혜는 천사였어요. 이런 댓글까지 글쎄 달아주고 말입니다. 계십니다. 박근혜도 얼마나 억울하고. 아니 그 다 나왔는데 최순실만 지금 또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윤석열한테 자리 얻어가지고 막 대통령실 비서한다고 했고 막 그런데 최순실 참 이제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음이 나오고요. 지금 마포대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복음교일 지나서 민주당 의원들 마포대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경쾌해 보입니다. 힘을 내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다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현장과 또 최강욱 의원의 이 분석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마이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또 좋아요와 함께 오마이TV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이TV 구독자가 235만이나 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와우. 지금 236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번 네. 잠깐 띄워주실까요? 최강욱 전 의원이 오신 김에 네. 제가 236만을 좀 돌파하는 그런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밑에다가 숫자도 띄우시고 참 옛날에 그러더만. 네,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올라가나. 236만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도보 행진 하는 이 시점에 오마이TV가 또 구독자 수를 236만에 돌파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국민들이 너무나 화도 네. 나시고 불안해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제 채널이 있잖아요. 아, 거기 맞아요.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막 확 늘어나는 어. 걸 보면서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냥 그 라이브를 한번 했는데 네. 그게 조회수가 50만 정도 되고 그날 실시간 접속하신 분들만 네. 2만 명이 넘었고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 봤더니 예. 구독자가 그 사이에 한 15,000인가가 늘었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예. 제가 한 42만 초반이었는데 자고 네. 일어났더니 43만 뭐 3천인가 4천 막 이렇게 됐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거의 뭐 이제 유튜브 웬만한 유튜브 채널 저리 가라 하는 그런 구독자 수와 관심. 강성봉 TV보다 더 구독자 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열심히 저도 콘텐츠 올려가지고 예. 오마이TV를 추월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유 참 저희 같이 최강욱 TV 또 오마이 TV가 함께 또 성장을 해가면서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는 안 보이나요? 숫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가서 네. 저희 광화문까지 가시고 거기서 이제 집회하고 해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거기서 지금 235만 9,974명 974명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976명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계속 올라가네 저게. 예. 멈췄다 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예. 저희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도 내가 매일 보는데 당연히 구독됐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구독해 주세요 말씀을 드려야 보니까 구독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계속 올라가고 진짜 있습니다. 우리 오마이TV는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예. 민주 진영의 힘이고 우리가 이 내란 사태를 진압하려면 이런 방송을 많이 보셔야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최강욱 TV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최강욱 TV 100만 가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보실 게 없어가지고 죄송하고. 근데 이게 지난 주말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불안해하셨거든요. 236만이 넘었네요. 와, 최강욱 전 의원 또 말씀해 주시니까 구독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올라. 자, 오늘 최강욱 의원님 300만 될 때까지 릴레이 방송 하시고 그럴까요? 가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그럼요. 너무나 불안해하고 예. 함께 이제 뭉치고 연대하고
이렇게 뭐 나누고 싶은 그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말씀들 하세요. 예. 이제 박근혜 때보다 왜 광장의 열기가 더 뜨겁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은 더 뜨거운 거예요. 네. 지금 온라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모여서 함께 그럼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230만이 넘는 분들이 240만이 다 되는 분들이 오마이티브에 컨텐츠 뜨는 것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데 그 알람이 또 뜨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이제 심우정 총장 뭐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왜 탄핵을 또 머뭇거리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뭐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도 깊겠죠. 민주당 의총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탄핵을 바로 하자라는 목소리도 꽤 나온다고 해요. 그럼요. 예. 그날 분위기는 바로 탄핵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빌미를 줘서 이게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자라는 쪽으로 일단 지도부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당장 파면에 집중하고 탄핵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또 이제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고 나면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또 다른 흑막이나 제보가 있을 거라서 네.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뭐 탄핵을 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상목 심우정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 네. 예, 명백하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법과 규정을 스스로 정해놓은 뭐 규정 지침 이런 건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지만은 책임을 예. 물을 것이다. 예.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저에 예. 있고 일단은 언론 보도나 대통령실 쪽의 기류를 보면은 윤석열은 관저에서 조용히 있다. 네. 가만히 있다. 뭐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나대고 싶어서 환장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말린다. 그 조용히 있을 놈이 아니거든. 근데 왜 제발, 말릴까요? 왜 아니, 말리고 있을까요? 네가 나대면 나댈수록 너부터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네. 이제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동안에 못 먹었던 술을 처먹어야 되니까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세게 나옵니다. 세게 이렇게 제가 워딩이. 말씀하는 이 심정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아닌 분이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그 윤석열이 인권은 검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중해 주면 되는 거지 뭐 네. 저까지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예. 적어도 이런 말 다른 분들 다 얘기 못해도 저는 윤석열이한테 대면해서 이 깡패 새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간에 윤석열이가 한 행각이 있고 예, 지가 지 입으로 그랬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 하면 깡패라고. 저도 뭐 세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 그럼 나름 이게 백수가 된 게 다 윤석열이 때문에 된 건데 저는 깡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보복을 당했으니 당일 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관저 안에 있으면서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또 네. 여기저기 연락하고 뭐 말 맞추고 뭐 그 다음 수까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저기 석사학위 취소된 박사님한테 많이 혼났을 것이고 멍청한 짓 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저기 박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락하고 한 얘기들을 놓고 이제 예. 확인하는 뭐 일이나 하고 그러겠죠. 뭐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절대로 그 지시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예, 강아지나 돌봐야지. 조용히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뭐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성경도 많이 봤다 그러고 예. 배울 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저에 돌아간 게 또 그렇게 또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윤석열이 성경을 봤을 리가 없고요. 예. 그 책을 읽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 예, 무슨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극우 세력한테 계속 호소하고 어필하는 거죠. 뭐 극우의 기반이 지금 그 그러니까 개신교, 예, 개신교의 극단주의자들이니까 예. 뭐 그렇게 어필하는 일종의 그 정치적 워딩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 집 와이프가 구약 다 외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둘이 얼마나 구약에 대해 잘 아는지. 네. 예.
구약 성경 대결 퀴즈 뭐 이런 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제 목사라고 이제 불려진 사람들 정강훈 씨와 네. 또 손현보 목사, 예.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이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성경이라 보니까 성경 많이 읽었어요. 많이 성경 보면서 또 배운 거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약이랑 신약이 뭔지도 잘 모를 걸. 그때 왜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후보 때 삼국지의 인물들에 관해서 누가 매력적이고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랬던 윤석열한테. 것 같아요. 예. 난데없이 닥터집하고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그거 그 진짜 황당한 일이었거든. 삼국지를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동양고전 얘기를 했어야죠. 수호지를 얘기하거나 초안지를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혹시라도 이 말은 알아듣고 지금 지가 더 관심 있게 준비한 거는 이쪽이구나 할 수 있을 텐데. 네. 갑자기 닥터집어가 왜 나오냐고 삼국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거 신약 구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네요. 합리적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윤석열이 성경 읽었다 이거는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 극우 개신교계 소구하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열심히 예. 할게. 우리 지지자들 힘 좀 모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은 내일 또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뉴스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최상목 대행은 끝까지 뭐 이러고 이제 갈 것 같고 최상목은 내친 걸음이니까 그냥 뭐 어차피 처벌 받을 거 막 달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인생도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잊혀진다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 윤상현의 말이 저 사람들을 뇌에 새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네. 국민들은 어차피 개돼지다 이게. 그런 괜히, 생각이 괜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네. 정말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 때 그 온갖 나쁜 짓 하고 끝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신직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분들이 신직수가 누군지를 압니까? 홍진기가 누군지를 압니까? 그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고 네. 그때 후손들이 지금 여기 국힘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네 아버지가 했던 일, 지네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번에 진짜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뿌리를 확실히. 네. 뽑아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전두환, 뭐 노태우 우리 얘기 항상 하게 되지만 네. 그 제대로 사실은 이제 사법적인 법정에는 세웠지만 네. 그 이후에 사실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이만 하더라도 예. 할아버지는 이승만 때 출세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박정희 전두환 때 출세한 사람이고 아들은 또 윤석열 때 출세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를 이어서. 잊지 말아야겠네요. 예, 최상목 잊지 않는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60명이 헌재 앞에 가서 릴레이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네. 108명의 국회의원 예, 중에 예. 60명이나 가 있다. 그리고 나경원 등 82명이 국회 헌재 또다시 탄원서까지 냈다라는 네. 건데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아마 이제 보수 진영,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새누리당 그 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지지했던 분들께서도 네. 좀 자괴감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맞겠죠. 근데 네. 이게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명현 현상. 명현. 명현. 그게 아토피 같은 거 심한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이제 간지러워서. 좀 맑은 공기 있는 데로 이렇게 환경 좋은 데로 옮겨준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네. 그러면 그게 가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한번 확 올라왔다가 이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참칭하던 이 수구 극우 세력이 네. 지금 이 명현 현상으로서 지금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쳐나와서 그렇죠. 어. 그도 음지에서 조용 암약하고 심지어 국힘도 그간에 정광훈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었잖아요. 징계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지금 저렇게 가서 90도로 허리를 꺾는 걸 보면은 이 자들이 이제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면도 있고 네. 애초에 또 그런 극우 집단이었는데 그걸 애써 숨기고 살다가 세상이 윤석열에 의해서 컴컴해지니까 이제 막 기어 나오는 거죠. 이 온데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 나오고 네.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이러다가 법원도 때려 부시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너무 많이 보시고 했으니까 네. 이거를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족보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의 장난질 때문에 마치 양론이 대립할 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시 현상을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거에 속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이 고비를 한번 넘고 나면은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그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도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뭐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려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결코 이렇게 건강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우 정말 지금 조기 대선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안 잡히고 있고 윤석열 파면 여부도 이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고 이제 국민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렇게까지 극우와 한 몸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뭐 이제 보수까지 예. 다 이제 아우르는 네. 그야말로 뭐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정말 더 예. 강해지는 우뚝 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냥 세상에는 원래 음과 양이 있듯이 뭐 국힘과 민주당이 있는 거야 이런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네. 지금 그냥 단순한 음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과 악의 문제다. 음. 이 점에 대한 인식은 웬만큼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하셔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도보 행진 행렬 마포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를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국민들께서 딱 봤을 때 그동안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거 보면은 이른바 이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모인다. 어디에도 많이 모였다. 이게 또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이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탄핵이 빨리 인용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과반을 항상 넘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언론에 좀 병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보여줘야 된다. 같은 목소리, 같은 분량으로 그 목소리를 보여줘야지 뭔가 내가 중립적이야,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향성도 이번에는 좀 넘어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사주라는 자들이 네. 결국은 저 내란 세력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란 세력이 무너지면 우리의 어떤 물적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망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희석시키고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언론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니 적어도 선악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도 선악의 문제에서 이러면 안 되죠. 선악의 문제. 네, 정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예인 김세론 씨나 이선균 씨가 네. 윤석열보다 더 나쁜 일을 했냐고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얼마나 달겨들어서 물어뜯었습니까? 기사를 얼마나 많이 양산해내고. 예. 지금 내란 우두머리한테 그렇게 하나요?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사설 논조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예. 여야 지금 거리에 나와서 이럴 때냐 민생 챙겨라 이런 논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예, 예. 빠르게 파면하고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되돌려주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국민들 호도할 때냐. 여기 나와가지고 너도 촛불이라도 하나 들어야지. 네. 이런 얘기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자, 4시 53분 14일이 선고 기일이 될지 우리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3일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드론 상공에서 그러니까 헌재 상공에서 드론이 이제 뜰 수 없다. 예. 금지 비행 금지 예. 조치도 나오고 또 야외 기동 훈련을 경찰이 어제부터 시작했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또 가정통신부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계속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제로 나오기를.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네. 이 서울로 올라오라는 그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서장들이 네. 이제 그 인력들을 자기가 배속받아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경찰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학교 휴교도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예. 참 이렇게 애를 태우게 되네요. 다 이게 무르익은 거니까 예. 조금만 하여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씨 뭐 민주당이 얘기한 거나 무슨 뭐 저기 뭐 어디 뭐 채널에 나와가지고 패널들 떠드는 거나 뭐 다 된다고 하더니 뭐 네. 개코나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윤석열이는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우 나 짜증나서 이제 텔레비전 안 봐. 뉴스 안 봐. 나 이제 이거 저 민주당 말 안 믿을 거야. 네. 뭐 저 패널들 저것들 다 나를 속였어. 이런 식으로 분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아니죠. 예. 그렇죠. 분풀이할 대상은 심우정이고 윤석열이고 예. 직위원이고 대한민국의 이 암적인 존재인 극우 세력이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분노를 투사해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등 뒤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미루시고 예. 화가 나시더라도 나중에 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은 이 윤석열 파면하고 내란 세력 진압하는데 분노와 힘을 좀 다 모아주셨으면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한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오늘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승복을 약속해라. 권영세가 그렇게 했다는 네, 거죠.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뭐 이제 파면 결정 나오면 바로 조기 대선 가겠다는 예고인가요? 그렇죠. 이제 권영세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 지역구가 지금 걱정이고 권성동하고 또 입장이 달라요. 용산은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그렇죠. 어려운 강릉이야 권성동 같은 거 계속 뽑아주지만 네. 용산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라서 이제 권영세부터 좀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 국힘 입장에서 뭔가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네. 뭐라도 이제 거리를 벌리기 시작해야지 이미 늦었긴 했지만 네. 예, 그래서 참 이 묘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이제 발언도 굳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은 그냥 뭉개고 가도 될 터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헌재가 판단을 내리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힘도 바로 준비하려면 윤석열을 손전하지 않고서는 이걸 대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준비한다는 생각도 들고 예. 대선 주자들 그러니까 준비할 거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스팔트 극우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앞서가지고 윤석열이 나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쾌감에 지금 도취돼 있는 것 같은데 그자들은 뭐 후보가 될 사람도 없고 뭐 선거를 자기들이 주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는 아니잖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예. 어떻게든 대통령을 배출해야 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국힘을 필두로 한 그 수구 진영의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이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든 국민들 위해 군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 윤석열 석방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날벼락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구치소 앞에서 무슨 무죄가 된 것처럼 괴선 장군인 것처럼 손들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이 네. 선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입장에서는 이제 철렁한 거죠. 솔직히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와서는 그 영상만 계속 보여줘도 저는 선거는 뭐 끝난다고 봐요. 그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앞에서 윤석열하고 맞절하는 거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만 해도 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네, 저 모습 가지고 그렇네요. 계속 그냥 그 앞에서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 손들고만 해주고 있어도 있네요. 예. 끝나는 거지. 그리고 뭐 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하고 네. 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자료화면 너무 많이 남겨졌기 때문에 예. 선거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초조할 거고 한동훈은 거의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오세훈도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예?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예민해져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히스테리한 반응을 그래요? 보인다고. 예. 야, 이 고마워요라는 뭐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내 사랑 윤석열 고마워요 문호님의 댓글도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주 극악의 상상하기 어려운 나쁜 짓을 통해 가지고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명예현 현상을 계속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출세주의자들의 민낯, 학벌을 가지고 의식되던 것들의 민낯, 네. 그다음에 엘리트네 지식인에 하면서 국민들 속였던 것들의 민낯. 그다음에 보수 정당을 참칭하던 이 극우 파시스트들의 민낯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죠. 종합 선물처럼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법비들이 다 나눠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가.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예. 진짜
숱하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이거 속지 마셔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에이고 뭐 네가 뭐 이랬던 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그래 네 말이 맞는 게 많이 있더라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한편 감사한 게 있는데 네. 법률가들이 말입니다. 저희 세대에서 특히 고시 공부를 할 때 무슨 재주를 키우는 줄 아세요? 어떤 거랍니까? 단어 한 2개 가지고 예. 그럴싸하게 말 만들어내는 게 고시를 빨리 통과하는 첩경이에요. 그 시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잘 몰라도 왜냐하면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법전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법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갖고 들어가서 그걸 찾아봐가지고 말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고시 공부할 때부터 하고 예. 지금 와가지고도 저렇게 궤변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에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준비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을 과대평가하셨던 네. 무슨 서울법대 고시에 뭐 이러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인정해주고 싶고 괜히 나도 모르게 주눅들고 이런 마음을 좀 떨쳐버리셨으면 진짜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이고 네. 정말로 그 물불 가리지 않고 장갑차 앞에 막아 서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고관 대작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없죠. 다 평범한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을 거고 네. 저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그러게요. 이제 숭슝님께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데 빠르게 헌재 판결을 기다려 봅니다. 예. 근데요, 윤석열의 저 웃는 모습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열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얼굴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이 다시 출마할 것이다. 네. 이 얘기. 뭐 김용남 전 의원이 들었다고 하면서 어제 뭐 오늘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의원님? 뭐 좋죠 뭐. 좋죠, 뭐. 가능 불가능 따질 것도 없이 좋은 일이지 뭐. 김건희랑 둘이 경선하면 더 좋겠네. 뭐 김건희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통일 대통령 김건희. 예. 그러길 바랍니다. 뭐 김문수가 자진 사퇴를 할까요? 예. 셋이서 개싸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참 이 김문수, 뭐 윤석열, 김건희 이름까지 조기 대선 판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의 모습. 자, 국민들 유권자들의 뭐 선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요. 자, 지금 마포대교 계속 거의 다 이제 건너고 있습니다. 선두 쪽에서는 거의 다 이제 건너고 있고요. 5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헌재에서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은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선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의원님 말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또 가시기 전에 오늘 또 하루를 버텨온 또 잘못 드는 밤을 버텨야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우리가 그 어떻게든 저 끝을 볼 것이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설사 만에 하나 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말에 또 광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 서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시민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걸 보여주고 지치지 않으셔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가까스로 승리해 온 게 역사라는 점만 좀 기억해 주시고 액센트는 승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은 오후 4시 30분에 네. 다시 또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